초기 치매입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순간 마치 귀가 멍한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 계신 엄마는 멀뚱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치매라니. 우리 엄마가 사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는 언제나처럼 건강하셨고, 아침마다 시장에 다녀오셔서 반찬을 만드시고, 손주들 보고 싶다며 전화하시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둘째 딸 윤경숙, 올해 53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남편과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제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혼자 사셨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 장 받아 드리고 청소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2달 전쯤이었을까요?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경수가, 내가 어제 가져다 준 반찬 어디 뒀니? 냉장고에 없는데. 엄마, 나 어제 안 갔는데. 그저께 갔었잖아. 아니야. 분명 어제 왔었어. 내가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깜빡하시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75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요즘 깜빡깜빡하는데 엄마는 오죽하겠냐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같은 반찬을 이틀 연속으로 만드신다거나 가스불을 켜두고 깜빡하신다거나 심지어 집 앞 슈퍼 아주머니 이름을 갑자기 기억 못 하시는 일까지. 이건 뭔가 이상한데. 엄마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저는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요즘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도 까먹으시고.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경수가, 너 엄마한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언니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는 서울에 살면서 엄마를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니까 변화를 못 느끼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오빠한테도 말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그냥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건강하시잖아. 남동생은 아예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사업한답시고 맨날 바쁘다는 핑계만 대면서 엄마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지가 몇 달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구나.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혼자 사시나요? 지금부터는 누군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체크해야 하고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는 옆에서 멀뚱히 앉아 계셨어요. 이해하셨는지 못하셨는지조차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예전보다 더 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평생 저희 남매 넷을 키우시느라 거칠어진 손, 설거지하고 빨래하느라 주름진 손. 경수가, 우리 집 가자. 나 배고파. 그래, 엄마. 집 가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는 방금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벌써 까먹으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 치매 초기래. 내일 저녁에 엄마 집에서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 엄마 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뭐, 치매? 진짜. 내일은 안 되고 모레 저녁에 갈게. 나도 내일 지방 출장인데.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
남동생은 읽기만 하고 답도 없었어요. 역시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제들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엄마 일은 늘 제가 알아서 했고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누가 돌봐야 할까? 요양원? 아니면 내가? 결국 토요일 저녁 형제들이 엄마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은 왠지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다 모인 걸 보시고는 좋아하셨습니다. 어머, 애들아, 다들 왔네? 엄마가 뭐 해줄까? 경수가 냉장고에 고기 있지? 괜찮아, 엄마. 내가 준비해 왔어. 앉아 계셔. 저는 엄마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형제들이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았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언니 경호야. 엄마 병원 결과 얘기 다들 들었지? 초기 치매래. 의사 선생님이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셨어. 오빠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돌아가면서 올 수는 없고. 큰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데 많잖아.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 계신 걸까요? 언니, 엄마가 여기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엄마 아직 초기라잖아. 집에서도 충분히 돌볼 수 있어. 그럼 경수가 내가 모실 거야, 매일? 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엄마를 모실 수 있을까? 그날 밤 모임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형제들은 좀 더 생각해보자는 말만 남기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 혼자 엄마 집에 남아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경수가 다들 갔어? 응, 엄마. 그래. 얘들 바쁠 텐데 오느라 고생했겠다. 엄마는 제 등을 쓰다듬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늙어서 애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 짐 같은 거 된 적 없는데. 저는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저는 엄마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를 누가 돌봐야 할까? 그리고 가슴 한편에서는 제가 감히 인정하기 싫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엄마를 모셔야 하는 걸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거리, 저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엄마 집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만 있을 거야? 큰언니 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엄마 집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모인 형제들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인쇄해 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알아본 요양원 정보, 재가요양 서비스 안내, 치매 돌봄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엄마 등급 받으면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대. 그럼 낮에는 센터 가시고 저녁엔 집에 계실 수 있어. 오빠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저녁에 엄마 챙겨야 한다는 거잖아. 경수가, 솔직히 말해봐. 내가 매일 올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집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매일 엄마 집에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요양원에? 막내 동생 경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들,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지금 사업 때문에 정신없어. 엄마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언니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단 말이야. 근데 왜 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언니는 그래도 서울이잖아. 회사에서 휴가라도 낼 수 있잖아. 아니, 그게 무슨 논리야? 그럼 오빠는? 오빠는 맨날 집에 있으면서 왜 엄마 한 번 안 보러 와? 오빠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다고?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재택근무하는 거 노는 거 아니거든. 저는 그들의 말다툼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변명만 늘어놓을 뿐 정작 엄마를 누가 돌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언니가 가방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본 요양원이야. 여기 평이 좋대.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긴 하는데 우리 넷이서 나눠내면 한 사람당 50만 원이잖아. 저는 그 팸플릿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건물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 가족 같은 돌봄이라는 문구. 언니, 엄마가 거기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 경수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엄마한테도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우리가 어설프게 돌보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경숙이, 내가 매일 엄마 보러 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내 가족들은 어떡하고? 남편이 뭐래? 남편, 남의 편.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며칠 전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장모님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당신도 힘들잖아.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아니지. 엄마가 아직 초기인데. 초기라도 치매는 치매야. 나중에 더 심해지면 우리가 감당 못해. 차라리 지금 보내는 게 낫지. 당신 엄마였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그런 식으로 나와? 나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당신이 매일 장모님 집 가면 우리 집은 누가 챙겨? 민수 저녁은 누가 차려주고? 민수 23이야. 밥은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어허이, 당신은 맨날 그래.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은 뒷전이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해봤자 싸움만 될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엄마를 모시는 걸 반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걸 싫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막내 동생 경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들, 나 하나 제안이 있는데 뭔데? 엄마 집 말이야. 이거 팔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니, 드러나봐. 엄마 집 팔면 한 5억은 나오잖아. 그럼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고 남은 돈은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 솔직히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나눠 가질 거 아니야. 야, 윤경호!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은 왜 그래? 나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 지금 진짜 돈 필요해.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도 받았고. 저는 경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막내 동생이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마를 돈으로 생각하다니. 그때 방문이 열리며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애들아,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싸우는 거야? 우리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듣고 계셨는지, 얼마나 들으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하나하나 둘러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무슨 소리야? 나도 알아.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애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엄마. 저는 벌떡 일어나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들으셨구나. 그날 가족 모임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형제들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엄마 방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그냥 가야 할까? 경수가, 들어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엄마의 흰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경수가, 앉아.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다. 요양원 이야기도, 집 파는 이야기도. 엄마, 그건 괜찮아. 엄마도 생각해봤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버려지는 기분이네.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안 버려. 내가 엄마 모실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제 생활,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엄마 모시기로 했어. 남편이 커피를 마시다가 멈칫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로 모시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엄마 집에 자주 가려고.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보내드리고, 저녁에는 내가 돌볼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그럼 우리 집은? 여보, 이해해줘. 엄마가 나를 낳아 키우셨잖아. 나도 당신 친정 엄마 모시는 거 반대 안 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이 매일 거기 가면 나는, 민수는? 민수는 다 컸어. 그리고 당신도 밥은 차려 먹을 수 있잖아. 남편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오는구나.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남편은 커피잔을 싱크대에 거칠게 내려놓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 선택이 맞는 걸까? 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빠, 언니 경호야. 내가 엄마 모실게. 주간보호센터 알아보고 저녁에는 내가 돌볼게. 오빠랑 언니랑 경호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경수가 진심이야? 너 혼자 감당할 수 있어? 고맙다, 경수가. 미안하다. 내가 장남으로서 해야 하는데. 동생놈은 또 있기만 하고 답도 없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역시 나만 바보구나. 그날 저녁 저는 엄마 집에 갔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엄마는 제가 온 걸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수가, 왔어. 밥 먹었어? 응, 엄마. 엄마는? 나는 아까 먹었어. 근데 경수가,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누구야?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야, 경숙이. 엄마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래, 경숙이.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옆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 엄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엄마 집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엄마 방에서 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으니까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또 나오시는 것입니다. 엄마, 왜 안 주무셔? 아직 새벽이야. 저는 후다닥 일어나 엄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 회사 가야 해. 엄마, 지금 새벽이야. 회사 안 가셔도 돼. 아니야. 늦으면 사장님한테 혼나. 나 가야 해. 엄마는 40년 전 다니셨던 공장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엄마는 자주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엄마, 오늘은 쉬는 날이야. 조금만 더 주무셔. 그래? 쉬는 날이야? 응, 그러니까 자자. 엄마를 재운 뒤 저는 소파에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거의 매일 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아침 7시, 저는 엄마를 깨워 씻겼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하시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제가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엄마, 옷 갈아입자. 내가 할게. 엄마는 옷을 입으려 하셨지만 단추를 끼우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어디에 단추를 끼워야 하는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저는 엄마의 옷을 입혀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아침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치매약, 혈압약, 당뇨약. 약만 5알이었습니다. 9시가 되자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다녀와. 점심 맛있는 거 먹고. 경수가, 너는? 나는 집에 있다가 저녁에 데리러 올게. 그래. 미안해, 경수가. 엄마는 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 짐이 되는 것에 대해. 차가 떠난 뒤 저는 엄마 집을 청소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걸레질. 그리고 오후에는 잠깐 우리 집에 들러 남편과 아들 저녁 준비를 해뒀습니다. 저녁 5시 다시 엄마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 응. 잘 모르겠어. 내가 뭐 했더라? 엄마는 몇 시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경수가, 오늘 몇 월이야? 11월이야, 엄마. 그래. 그럼 곧 겨울이네. 응. 5분 뒤에 다시 엄마가 물었어요. 경수가, 지금 몇 월이야? 11월이야, 엄마. 아, 그래. 곧 춥겠네. 또 5분 뒤. 경수가, 지금 무슨 달이야? 저는 칼질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엄마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11월이야, 엄마. 아, 그렇구나.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셨습니다.
몇 월이냐? 오늘 무슨 요일이냐? 밥 먹었냐? 언제 왔냐?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저도 지쳐갔습니다. 밤 10시 저는 엄마를 재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왔어.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저녁을 먹고 그릇을 그대로 싱크대에 쌓아둔 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습니다. 조심하지 그래. 남편이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 요즘 당신 왜 그래? 맨날 피곤하고 짜증나고. 당신은 안 피곤해? 나는 뭐가 피곤해? 매일 집에 있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좀 쉬고 싶어. 그럼 장모님 요양원 보내든가.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이미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주말, 저는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좀 봐줄 수 있어? 나 병원 가야 돼. 사실 병원 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미안, 경수가. 이번 주 애들 학원 상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나도 주말에 직장 상사하고 골프 약속이 있어. 다음 주는 어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만 미안해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언니가 엄마 과일을 사다 주거나 옷반 용돈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를 직접 돌보는 일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결국 나 혼자구나. 어느 날 오후 주간보호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이 오늘 다른 어르신을 밀치셨어요. 계속 내 자리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모셔갈게요. 저는 서둘러 센터로 갔습니다. 엄마는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어. 엄마는 다른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엄마, 여기는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야. 아니야. 저기 내 자리라고.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피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엄마, 집 가자. 응.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갔지? 나 거기 싫어. 엄마, 괜찮아. 다시 안 가도 돼. 경수가 나 미쳤나 봐. 자꾸 화가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엄마 잘못 아니야. 저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그런 거야. 괜찮아. 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가 우셨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뒷차가 경적을 울렸지만 저는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 한계, 요양원 보내는 게 맞을까? 치매 가족 우울증. 여러 글들이 떴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요양원 보내는 게 죄가 되나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가. 저는 허겁지겁 엄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경수가. 여기가 어디야? 엄마 집이야. 내 집. 여기가? 엄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셨습니다. 평생 사신 집인데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저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울지 마, 경수가. 괜찮아. 엄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마저도 이제는 제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올까 해.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 갑자기? 매일 오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 그럼 나는, 민수는, 우리 생활은 어떡하고? 여보, 제발 이해해줘. 저는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장모님 모시면 우리 집 난리나. 절대 안 돼. 그럼 나 어떻게 이대로 계속 오가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요양원 보내든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아 또 울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경수가. 언제 왔어? 방금 왔어. 엄마, 우리 저녁 먹자. 나 먹었는데. 엄마, 아직 안 먹었어. 엄마는 멀뚱히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셨습니다. 경수가. 응. 나 너한테 짐이지?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쓸모 없어져서.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엄마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 두 모녀만의 저녁.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그날 오후 저는 엄마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매일 보시지만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웃으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언니나 오빠가 올 시간도 아닌데. 문을 열자 거기엔 막내 동생 경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야. 경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호는 지난 가족 모임 이후로 연락도 없었고 엄마 집에 온 것도 몇 달 만이었습니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들어와. 경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경호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경호야. 우리 막내 왔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경호는 엄마께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경호를 관찰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온 거야?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경호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경호가 온 게 너무 좋으신지 계속 웃으셨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점심. 나 안 먹었나? 아까 드셨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경호가 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엄마 많이 안 좋아지셨네? 엄마 많이 안 좋아지셨네? 응,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아. 누나 혼자 힘들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경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나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말? 내가 엄마 좀 봐줄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내가 당분간 엄마 모시고 살게. 누나 너무 힘들어 보여.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경호야. 진심이야? 응. 나도 막내로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누나. 지금까지 누나한테만 맡겨놓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경호가 엄마 모시겠대. 뭐? 갑자기? 그 애가?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응, 오늘 와서 그러더라. 자기가 당분간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이상한데? 걔가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그래도 도와주겠다는데 좋은 거 아냐? 당신은 너무 순진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남편의 말에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경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아했습니다.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엄마 집을 팔자고 했던 경호였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다는 말에 의심하기보다는 기대고 싶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봐야지. 경호는 정말로 엄마를 모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짐을 싸와서 엄마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잘할게. 고마워, 경호야. 정말 고마워. 처음 며칠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경호가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일찍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경호가 진짜 달라진 건가?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자꾸 밤에 돌아다녀서 잠을 못 자겠어. 어떻게 하지? 문 잠그고 자야지. 그리고 불 다 끄고. 그래도 자꾸 일어나서 나가려고 해. 원래 그래. 내가 갈게. 저는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경호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힘드네. 누나가 어떻게 혼자 했어? 그냥 했지. 저는 엄마를 달래고 경호에게 돌봄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2주가 지나자 경호에게서 연락이 더 자주 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약을 안 드시려고 해. 어떻게? 누나, 엄마가 화장실을 못 찾으셔. 내가 뭘 해야 해? 누나, 엄마가 나를 자꾸 아빠라고 불러. 무섭다. 저는 그때마다 달려갔습니다. 결국 경호가 엄마를 돌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일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잠깐 집 좀 비워야 할 것 같아. 사업 관련 미팅이 있어서. 그럼 엄마는? 누나가 하루만 봐줄 수 있어? 금방 올게. 알았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었습니다. 경호는 계속 내일 간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호도 결국 똑같구나. 3주째 되던 날, 저는 엄마 집에 갔습니다.
경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 모시겠다더니 맨날 나한테 연락하고. 경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그럼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지를 말았어야지. 누나, 진정해.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최선, 이게 최선이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때 경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사실은 사실은 뭐, 나 지금 돈이 급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누나, 오해하지 마. 나 정말 엄마 돌보고 싶어서 온 것도 맞아. 근데 솔직히 대출도 필요하긴 해. 엄마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미쳤어. 엄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것 같아.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야. 누나, 그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누나,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너 같은 건 동생도 아니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왜 싸워? 경수가. 경호야. 왜 싸우는 거야? 엄마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결국 경호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됐어, 가. 경호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허탈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엄마가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경수가. 경호 왜 갔어? 볼 일 있어서 가야 한대. 그래? 나 경호 보고 싶은데. 엄마는 이미 방금 일을 까먹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래. 경숙이가 있네. 엄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경호가 나간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잠깐이나마 기대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제가 순진했습니다. 핸드폰에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경호가 나한테 전화했어. 네가 쫓아냈다며? 무슨 일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도 싫었습니다. 곧 오빠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가 경호 이야기 들었어. 너 왜 그랬어? 얘가 도와주겠다는데 오빠는 경호가 뭐 하려고 했는지 알아? 대출. 그게 뭐 어때서? 엄마 집으로 대출 받으면 우리도 나중에 나눠 받을 수 있잖아.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경수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현실적인 게 뭔데? 엄마를 돈으로 계산하는 게 현실적인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 나 이러다 죽겠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 지원 서비스, 치매 가족 모임, 제가 요양 도우미.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 기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재가 요양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상담.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어.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경수가. 밥 먹었어? 아직이야, 엄마. 같이 먹자. 그래. 우리 경숙이 고생 많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제 팔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경수가, 응,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 갑자기? 내 오빠, 언니, 경우, 다 엄마가 잘못 키운 것 같아. 너만 고생하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쓸모 없어져서 애들이 다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다들 그냥 살기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경호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엄마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신발 상자였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계부.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가계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엄마의 또박또박한 글씨. 첫 페이지부터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1985년 3월 경희대학 등록금 120만 원, 1985년 9월 경민 결혼 자금 200만 원, 1987년 5월 경희 결혼 예물 150만 원.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준 돈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1990년 경민 사업 자금 500만 원, 1995년 경호 대학 등록금 300만 원, 1998년 경희 아파트 계약금 1000만 원, 그리고 각 항목마다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 6개월, 적금 해약, 식비 아껴서 모음. 저는 가계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다가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언니 경호. 모두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지만 유독 제 이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넘겼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록 중에서 저에게 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왜 나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계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기에게, 경수가, 이 가계부를 내가 보고 있다면 아마 엄마가 많이 아프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야. 엄마가 평생 너한테 미안했던 것,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내 오빠, 언니, 동생들한테는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줬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자금까지. 근데 너한테만은 한 번도 그런 걸 못 해줬지. 왜냐하면 너는 달랐으니까. 너는 엄마한테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어.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결혼도 내 돈으로 준비하고, 아이들도 혼자 키우고, 다른 애들은 뭐만 있으면 엄마한테 손 벌렸는데, 너만 그런 적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잘 사니까 안심했어. 근데 그게 너한테는 서운했을 수도 있겠구나. 엄마가 너만 차별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 미안하다, 경수가. 엄마가 너한테 제일 미안한 게 있어. 내가 결혼하고 첫 아이 낳았을 때 엄마가 병원에 못 갔잖아.
그때 내 언니가 수술한다고 엄마가 서울에 올라가 있었지. 너는 전화로 괜찮아요. 엄마라고 했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딸이 첫 아이 낳는데 엄마가 옆에 없었으니까. 경수가 엄마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 알지? 내가 제일 착하고 제일 든든하고 엄마가 제일 믿는 딸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하는 딸 경숙에게 엄마가. 저는 가계부를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평생을 혼자 버텨왔던 제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한 번도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던 제가, 사실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왜 나만 혼자인지, 왜 나한테만 안 해주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착한 딸이어야 했으니까. 든든한 딸이어야 했으니까. 경수가 뭐해?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청소하고 있어. 그래. 우리 경숙이 고생 많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저를 쓰다듬는 손길만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응. 그럼 당연하지. 우리 경숙이 엄마가 제일 사랑하지.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갸우뚱하시며 물으셨습니다. 근데 너 누구야? 다음 날 저는 형제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저녁 엄마 집에 모여. 다들 꼭 와야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형제들은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안 오면 후회할 거야. 엄마 가계부 발견했어. 그 말에 형제들은 모두 왔습니다. 특히 경호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나, 가계부가 뭐? 앉아, 다들. 저는 낡은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40년 동안 쓰신 가계부야. 엄마가 평생 우리한테 얼마나 돈을 쓰셨는지 다 적혀 있어. 언니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한테 준 돈이야? 응. 오빠 사업 자금, 언니 아파트 계약금, 경호 대학 등록금. 다 적혀 있어. 오빠가 가계부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응. 그리고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도 다 적혀 있어.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 적금 해약, 식비 아껴서. 경호가 가계부를 넘기다가 제 이름이 없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근데 누나 이름은 없네? 응. 나는 한 번도 엄마한테 돈 받은 적 없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한 번도? 응.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결혼도 내 돈으로 했어. 아이들도 혼자 키웠고, 오빠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수가. 그건 우리가 몰랐어. 알았으면 뭐 달라졌어. 나한테 미안했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엄마 돌보는 거 도와줬어. 경호처럼 집 담보 대출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겠지. 경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누나, 그건 그건 뭐, 엄마한테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이제 와서 엄마 집까지 탐내는 거야. 저는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편지가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이거 읽어봐. 엄마가 쓰신 거야. 언니가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 오빠도 편지를 읽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경수가. 몰랐어.
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미안해. 이제 와서. 경수가 엄마가 평생 오빠, 언니, 경호한테 다 퍼주고 나한테만 안 해준 게 아니야. 내가 안 받았어. 내가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혼자 버틴 게 잘못이야. 그래서 이제 엄마 돌보는 것도 나 혼자 해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엄마한테 받을 만큼 다 받았으면 이제는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 몰랐다고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편하니까.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애들아, 또 싸워?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엄마는 우리를 보시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엄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해. 엄마가 쓰신 가계부. 엄마는 가계부를 보시더니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뭐지?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적혀 있는 거야. 엄마는 가계부를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엄마는 너희들한테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언니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없어요. 우리가 못난 자식들이요. 오빠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제대로 못했어요. 경호는 방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은 모두 엄마 집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계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 걸.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야 알게 된 걸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경수가 여기 있었구나. 응, 엄마. 추운데 들어가자. 엄마가 제 어깨에 옷을 걸쳐주셨습니다. 경수가 응, 고마워.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우리 딸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근데 너 누구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계부 사건 이후 형제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주말마다 엄마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줬고, 오빠는 일주일에 2번씩 들러 엄마와 산책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호도 가끔 찾아와 용돈을 드렸습니다. 누나, 내가 도와줄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나서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죄책감 때문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이미 중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밤낮이 바뀌어 새벽마다 집을 나가려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구나. 어느 날 아침 저는 엄마가 부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뭔가를 찾고 계신 것 같았지만 무엇을 찾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 찾아? 그게 뭐였더라? 엄마는 멍하니 냉장고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배고파. 내가 밥 해줄게.
응, 고마워. 근데 너 누구야? 매일 듣는 질문이었지만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 경숙이야, 엄마. 아, 우리 경숙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정말로 기억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드리는데 엄마가 숟가락을 어떻게 쥐는지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숟가락 쥐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 아이를 가르치듯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되셨구나. 그날 오후 저는 잠깐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엄마 약과 생필품을 사야 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금방 올게. 응, 다녀와. 엄마, 집에 있어야 해. 밖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엄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30분이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엄마. 거실에 엄마가 안 계셨습니다. 방에도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보니 엄마 신발이 없었습니다. 설마.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보셨어요? 흰 머리의 작은 할머니. 아, 그 할머니. 아까 나가시던데. 어디로 가셨는지 보셨어요? 글쎄, 정문 쪽으로 나가시던데.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신 거야? 왜 나가신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없어졌어. 집에서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 뭐? 경찰 불렀어? 지금 부를게. 언니도 와줘. 저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실종됐어요. 치매 환자인데 집을 나가셨어요. 1시간 만에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경수가, 엄마가 언제 없어지신 거야? 1시간 전쯤. 내가 마트 다녀오는 사이에. 오빠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 날씨가 추운데. 우리는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북쪽, 오빠는 남쪽, 경호는 동쪽, 저는 서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자주 가시던 공원, 시장, 슈퍼, 모든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 보셨어요? 작고 흰 머리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엄마, 어디에 계세요, 제발. 밤 8시가 넘었습니다. 아직도 엄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어머님이 버스를 타신 것 같습니다. 3번 버스요. 3번 버스요. 그거 어디로 가는 버스예요? 시외로 나가는 버스입니다. 종점이 시골 쪽이에요. 시골. 왜 시골로?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자라신 곳이 시골이었습니다. 60년 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엄마가 옛날 집을 찾아가신 거야? 저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시골로 가신 것 같아. 옛날에 살던 동네. 우리는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밤 10시 우리는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집은 헐리고 없었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찾아? 그때 경호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엄마 같아. 우리는 경호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할머니 한 분이 허름한 건물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는 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계셨습니다. 손은 새파랗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없어졌네. 엄마, 우리 집이 여기였는데 없어졌네. 엄마는 빈터를 가리키셨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여기였는데 다 없어졌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증 저체온 중이고 탈수 증세가 있어서 링거 마치고 있어요. 근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배에 증세가 있어서요. 혼자 두시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없구나.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에 나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마트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다치실 수도 있었는데. 밤 12시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엄마를 24시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어때? 경숙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가기 싫어하셔. 경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는 건 어때? 한 달씩. 내가 진짜로. 저는 경호를 쏘아봤습니다. 누나, 진심이야.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자. 경숙이한테만 맡길 수는 없어.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동의해. 미안해, 경수가.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지.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또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자. 대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새벽 엄마가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가? 응, 엄마.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경수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엄마. 내가 집을 나갔지? 응. 근데 괜찮아. 다치지 않으셨으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경수가, 엄마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내가 나를 잊어버릴 것 같아. 너희들도 잊어버릴 것 같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게 될 것 같아. 무서워.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엄마가 잊어버려도 우리는 엄마 잊지 않아. 내가 평생 기억할게. 정말? 응, 약속해. 엄마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은 제가 모실게요. 언니도 말했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올게요. 경호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엄마는 우리를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살아. 하지만 다음 순간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물으셨습니다. 근데 너희들 다 누구야?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완전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약속대로 오빠가 첫 번째로 엄마를 모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오빤 매일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산책하는 사진, 식사하는 사진, TV 보는 사진. 경수가, 걱정 마. 엄마는 잘 계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오빠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경수가, 엄마가 밤에 자꾸 깨서 돌아다니셔. 우리 집 애들이 학교 가야 하는데 다들 잠을 못 자. 문 잠그고 자라고 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소리를 지르셔.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 다음 달은 언니가 모시기로 했잖아. 그래. 알았어. 3주째 되던 날 새벽, 오빠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가,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졌어. 뭐, 어떻게? 갑자기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일어나질 못하셔. 지금 119 불렀어.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시립병원 응급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밖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경수가,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오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엄마 어떠셔? 의사가 검사 중이래. CT도 찍고. 곧 언니와 경호도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저희가 자식들입니다. 어머님이 낙상으로 골반에 금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내 CT를 찍었는데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미 말기에 가까워요. 말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악화될 겁니다. 식사도 혼자 못 하시게 될 거고 대소변도 조절 못 하시게 될 거예요. 가족분들이 결정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제가 돌봄을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모실 건지. 엄마는 병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복도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가,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모시겠어. 우리 집 애들도 힘들어하고 집사람도 한계래. 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직장 다니면서 무리야. 회사에서 벌써 눈치 주고 있어. 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원 보내자는 거야. 경수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엄마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 정말 엄마를 위해서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편하자고 그러는 거야? 경수가, 진정해. 우리도 고민 끝에 하는 얘기야. 고민, 한 달도 못 버티고 무슨 고민을 했어. 저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경숙이? 응, 엄마. 내가 왔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수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엄마. 내가 너한테 짐이 되어서.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야, 절대로. 경수가 엄마 요양원 가야 돼?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다 듣고 계셨구나.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경수가 엄마가 한 가지 부탁 있어. 뭐든지 말해, 엄마. 엄마가 제 손을 더욱 꼭 쥐셨습니다. 요양원 가기 전에 우리 옛날 집 한번 가보고 싶어. 옛날 집. 시골 말하는 거야. 아니, 너희들 키운 집. 우리가 같이 살던 그 집. 일주일 후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기 전에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대. 다 같이 가자. 우리는 엄마를 모시고 옛집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우리 가족이 함께 살던 집.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밖에서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2층 주택, 작은 마당, 빨간 벽돌 담장. 엄마는 그 집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을 다 키웠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민이는 여기 마당에서 자전거 배웠고, 경이는 저 2층 방에서 공부했고, 경호는 저기 나무 밑에서 놀았고, 엄마가 저를 보셨습니다. 경숙이는 부엌에서 엄마 설거지랑 밥하는 거 도와주고 했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집 앞 공터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희 아빠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희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혼자서 다 했어. 근데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엄마 걱정할까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민이가 사업 망했을 때, 경희가 이혼할 뻔했을 때, 경호가 대학 자퇴하려 했을 때, 엄마가 다 막았어. 돈 빌려주고 위로해주면서. 근데 경숙이는 너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부탁했어. 혼자서 다 해결했어. 엄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안심했어. 경숙이는 든든하니까, 경숙이는 잘 살 거니까. 근데 그게 엄마 잘못이었나 봐. 너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몰라줬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경수가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오빠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제대로 못했어요. 언니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경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죠.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우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다 엄마 자식이야. 엄마가 사랑해.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경수가 엄마 요양원 보내지 말자. 뭐, 우리가 다시 해보자. 제대로.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번엔 제대로 같이 해보자. 경호도 말했습니다. 형, 누나 나도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믿어줘.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시 해보자. 근데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해야 해.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엄마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경수가 응, 엄마. 엄마 행복해. 너희들이 다 모여서. 나도 행복해, 엄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경수가 엄마가 너 낳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평생의 서운함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이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저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안에서 엄마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 넷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 기계음으로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경숙이 들려?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엄마, 힘내. 우리 아직 할 이야기 많이 남았잖아. 하지만 엄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빠가 들어갔다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작아 보여. 언제 이렇게 작아졌지? 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늦게 깨달았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엄마가 늙어가시는 걸. 경호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모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지금이라도 엄마 곁에 있어주자.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쯤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시겠습니까?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살아나실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엄마의 얼굴.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경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죄송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의사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하지 말아주세요.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엄마 곁을 둘러쌌습니다. 엄마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도 느려졌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저는 엄마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오빠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했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언니가 엄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기억할게요. 경호가 엄마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새벽 3시 27분 사망을 확인합니다. 사망. 그 단어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주무시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둘러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젊은 시절 일하셨던 공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경수가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평생 고생만 하시고. 그러게요. 우리 엄마. 너무 일찍 가셨어요. 상주로 앉아 있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안 계시는구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우리는 엄마 집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옷장을 열자 엄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옷들이었습니다. 새 옷 하나 없으시네.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사진,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엄마가 이 사진들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오빠가 사진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읽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엄마가 너희들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 쓰려고 해. 경민아, 너는 엄마의 첫 아들이야.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부담을 많이 준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가 실망한 것처럼 보였을 거야. 근데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실망하지 않았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경이야, 너는 엄마의 첫 딸이야. 너에게 엄마 역할을 바란 것 같아. 미안하구나. 너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내 딸. 경호야, 엄마의 귀여운 막내 아들. 어린 것이 가여워서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려고 한 게 너의 자립심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미안해. 근데 너도 이제 어른이 됐잖아. 엄마는 내가 잘 살 거라고 믿어. 그리고 경수가,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평생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혼자서 다 해냈잖아. 엄마가 너한테 제일 미안한 게 너한테 의지하기만 하고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거야. 경수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는 우리 경숙이가 이제 외롭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 넷 모두 엄마의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애들아, 평생 사랑했고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오빠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언니가 편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경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엄마 기일에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 산소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공부 시작했어요. 경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엄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자주 만나고 도와주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그날 우리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곳에 함께 갔습니다. 옛날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여기 계신 것 같지 않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엄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 엄마가 해주신 음식, 엄마의 잔소리. 웃고, 울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우리는 엄마를 기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형제들 다 만났어? 응. 다 잘 지내더라.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감사해요. 그날 밤 꿈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엄마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경수가 잘 지내니?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근데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편해. 너도 행복하게 살아. 엄마, 고마웠어. 경수가 엄마 딸이 돼줘서. 엄마.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엄마의 낡은 가계부를 책장에 고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가계부를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기록.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치매로도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랑은 이제 저의 마음속에, 형제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그녀를 돌보는 딸, 그리고 뒤늦게 깨닫는 가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도 늙어가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함께 하세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